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전체 땅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숲은 없습니다. 카타르에서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1만 2천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카타르 시민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교육, 공공요금, 심지어 연료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폭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카타르 시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들은 토지, 공공주택 또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많은 경우 시민들은 마치 국가 예산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금액은 종종 풀타임 근무 없이도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원의 이유는 간단한 수학적 계산에서 비롯됩니다. 카타르에는 약 30만 명의 시민만 있지만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카타르 투자청 쿼탈, 인베스먼트 어서리티과 같은 국가 투자 기금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수익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사회복지 시스템 중 하나를 만듭니다. 특히 특별한 기여를 한 시민들은 카타르 항공사나 국영은행과 같은 기업의 간접적인 소유권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통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도 안정적인 장기적인 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은 오직 토박이 시민들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카타르에 거주하는 인구의 90%는 이주 노동자로 이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않으며 영구적인 거주권도 없고 모든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카타르 시민으로서 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타르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인사 방식이 있습니다. 손을 흔들거나 포옹하는 대신 가까운 남성들끼리는 종종 코를 살짝 맞대는 전통적인 인사를 합니다. 이는 존경과 연결을 상징하는 게투레로, 특히 고대 베두인 유목민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성 방문객이 이 제스처를 요청받았다면 차분하게 예의 바르게 응답하세요. 거절하는 것은 깊은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낯선 사람이나 지역 여성과 이 제스처를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낯선 사람,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를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것이 큰 금기라는 점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실수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전통적인 식사를 할 때에는 매우 엄격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할랄이어야 하며 이는 이슬람 법을 따르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돼지고기와 술은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는 항상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건네야 하며 왼손은 개인 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아무도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 식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식사를 시작하는 것은 극히 무례한 일로 여겨집니다. 식사를 초대받았다면 주인이 손을 사용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초대를 받은 후에 음식을 즐기세요. 발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카타르 문화에서는 발을 신체의 가장 낮고 불결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신발 밑창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의도치 않게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가지 전형적인 규칙에 불과합니다. 이 팁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는 저에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주고 우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카타르는 기후 조절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에어컨 전기 요금으로 고민할 때 카타르는 거리, 버스 정류장, 야외,
심지어 전통시장에까지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미스트 분사 시스템이 있어 온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50도 섭씨, 112도 화씨에 이를 때 카타르의 해결책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체를 에어컨으로 식히는 것입니다. 카타르의 일상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밤 10시가 취침 시간이지만 카타르에서는 밤 12시부터 야경이 시작됩니다. 낮에 극심한 더위 때문에 많은 카타르 사람들은 밤 11시나 1시, 2시까지 쇼핑이나 외식을 즐깁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적 리듬이 기후에 맞춰져 있습니다. 카타르에는 강이나 자연 호수가 없지만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 바닷물을 깨끗한 식수로 바꾸어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카타르는 거리 전체를 식히고 자정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곳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똑똑한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지나치다고 느끼시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타르 여성들은 걸프 지역 특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큰 눈, 긴 속눈썹, 높은 코, 부드러운 피부를 자랑합니다. 쇼핑몰을 걷다 보면 카타르 여성들이 우아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지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독립성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25세에서 39세 사이의 독신 여성 비율이 약 25%로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이혼율이 30%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카타르 여성들은 사적인 삶을 매우 비공개적으로 유지하며 데이팅 앱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에서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를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거의 금기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장벽과 사회적 규제는 카타르에서 아름답고 교육받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여성들도 배우자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동으로 부유하게 된 카타르 남성들도 결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 신랑은 결혼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말 카심이라는 남성은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 9년 동안 12만 3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몇 달 만에 끝났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이러한 일이 흔합니다. 결혼 비용은 극단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8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부 가족이 요구하는 금과 보석, 토지와 같은 고가의 선물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종종 디즈니 영화처럼 화려한 별도의 결혼 파티를 기대합니다. 결혼율은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1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추가적인 압박과 복잡함이 생깁니다. 이제 일반적인 백만장자들을 가난하게 보이게 만드는 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8,000명의 구성원을 가진 알타니 왕족은 19세기부터 카타르를 지배해 왔습니다. 국제적인 자료에 따르면 왕족의 총 자산은 약 3색 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명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현재 에미르인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는 45세로 개인 재산이 2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는 바클레이즈 은행,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영국과 미국에 있는 주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의 더 샤드와 올림픽 빌리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은 한마디로 사치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도금된 저택에서 살며 영국에 있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개인 저택에는 스파, 체육관, 어린이 놀이 공간, 미용실, 그리고 집사용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도에 있는 왕궁에는 15개의 다른 궁전이 있으며 5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 비용은 약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타밈의 전 부인인 셰이카 모자,
즉, 전 에미르의 세 번째 아내는 영국의 코널 테라스에서 수억 달러를 들여 대저택들을 구입하여 영국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예술 컬렉션은 대부분의 국가 박물관을 능가하며 한 번은 세 잔의 카드 놀이라는 그림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타밈의 형인 셰이크 칼리파는 런던에서 600만 달러짜리 부가치 디보를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그의 차량 컬렉션에는 페라리 몬자, SP2 람보르기니 센타나리오, 맥라렌 P1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차고는 아마도 두바이의 슈퍼카 전시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클 것입니다. 그들의 4억 달러짜리 요트인 카타라는 35명의 손님과 100명 이상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떠다니는 궁전입니다. 이 요트에는 체육관, 스파, 수영장, 살롱, 게임룸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은 아닙니다. 그 타이틀은 약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엑스 2022년 월드컵은 중동 국가에서 처음 열린 월드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이상한 월드컵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첫 번째 겨울 월드컵으로 11월과 12월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외부 온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카타르는 경기장에 대형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여 선수들과 관중들을 식혔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장을 위한 외부 에어컨입니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경기장 내 온도를 섭씨 27도 이하로 유지시켜 마치 VIP 룸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카타르는 8개의 현대적인 경기장을 지었으며 그중 스타디움 974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경기 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또한 AI 심판 기술을 도입하여 오프사이드 판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로봇 심판이 실제로 사용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알타니 왕족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2,2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브라질에서 열린 지난 대회들의 비용을 합친 것보다 10배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그들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축구 클럽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대회 개최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국가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 수익 덕분에 정부는 도하를 중동의 현대화 선도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1820년에 설립되어 1971년에 수도가 된 이 도시는 전례 없는 건설 붐을 겪었습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현대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철거되었으며 정부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창의성과 혁신적인 건축을 요구했습니다. 도하는 산, 강, 녹지, 생물 다양성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해 세계 지도상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델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고층 건물, 첨단 상업 및 금융 단지들이 자리 잡은 글로벌 도시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2015년 5월, 도하는 세계 7대 신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웨스트베이오라군 해안에 위치한 인공섬 더 펄 카타르입니다. 이 섬은 1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본토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펄에는 고급 빌라, 아파트, 5성급 호텔, 쇼핑센터, 고급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2004년에 25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되어 완공된 총 비용은 약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 펄은 전 세계의 엘리트, 기업가, 정치인, 그리고 국제적인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투자하는 명소로 카타르의 초부 유층에게는 꿈의 거주지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야심찬 도시개발 비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카타르는 한때 아랍 지도에서 잊힌 땅이었으며 주로 어업, 진주 채취, 그리고 소규모 페르시아만 무역에 의존하는 드문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카타르 반도는 페르시아, 오스만, 그리고 후에 영국 제국에 영향해 놓였지만 고립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전략 중요성 덕분에 자주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타르가 주요 전쟁을 피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는 향후 번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환점은 20세기 중반,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진주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였던 카타르는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탈바꿈하였으며 1인당 GDP 기준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1971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이루면서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주권 국가로서 지역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카타르는 역사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유연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였고 성공적으로 지역의 위기 중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탈레반 간의 협상 중재나 팔레스타인 단체 간의 평화회담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접근 방식과 막대한 자연자원 덕분에 카타르는 작은 나라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집을 방문하면 잠깐 문 앞에 서 있더라도 주인은 반드시 차나 커피를 대접할 것입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카타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차와 커피를 마시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즐기는 음료입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커피는 카와로, 카다몬, 사프란, 때때로 클로브와 오렌지 블로썸이 들어간 아랍식 커피입니다. 설탕은 넣지 않고 달콤함을 위해 대추와 함께 제공됩니다. 커피는 전통적인 달라라는 주전자에서 따르며 작은 컵에 한 13만 채웁니다. 더 원하면 호스트가 자동으로 리필해주며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컵을 살짝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 신호를 받으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카화 외에도 카타르 사람들은 카라크라는 밀크티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는 블랙티, 연유, 설탕, 카다몬, 계피, 생강과 같은 향신료들이 혼합되어 매우 풍부한 맛을 냅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지만 카라크는 컵당 30-50센트 정도로 매우 저렴한 음료입니다. 카라크를 파는 가게는 대부분 자리에 앉지 않고 고객들이 서서 차를 마시거나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카타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간단한 가게에서 만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카타르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로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이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이슬람의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정부 기관, 학교는 금요일 오전에 문을 닫고 점심시간에는 이슬람 사원의 기도를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2013년 이전까지 카타르와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목요일, 금요일, 주말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업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카타르 정부는 금요일, 토요일, 주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및 미국과의 거래가 훨씬 수월해졌으며 카타르는 종교적 전통과 국제 비즈니스의 요구를 균형 있게 맞추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카타르에서 모든 것이 닫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 기도 후 도시는 활기찬 분위기로 다시 살아나며 이 리듬은 종교적 의무와 현대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주간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카타르에서 팔코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 전통,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카타르인들에게 팔코는 동반자이자 가족과도 같습니다. 카타르 리알 지폐에는 팔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으며 군사 및 정부의 문장에도 팔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대기업과 기관들이 팔콘을 로고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팔콘의 가치입니다. 잘 훈련된 사냥용 팔콘은 15,000달러에서 50만 달러 이상까지 가격이 매겨지며 어떤 드문 팔콘은 롤스로이스와 같은 가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카타르에는 심지어 팔콘을 위한 특별한 여권도 존재합니다. 이 여권은 팔콘이 국제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카타르 항공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팔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수화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에는 세계적 수준의 팔콘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팔콘을 치료하고 검사하는 데 특화된 시설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팔콘이 동물 왕국의 귀족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요리는 전통적인 아랍의 맛과 이웃 국가들의 요리 문화가 결합된 섬세한 혼합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요리는 마크부스입니다.
마크부스는 카타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와 쌀 요리로 일상적인 식사와 축제 때 자주 등장합니다. 주요 재료는 바스마티 쌀로, 이 쌀은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생선 또는 심지어 낙타고기와 함께 조리됩니다. 이 고기는 강황, 정향, 카다몬, 계피로 풍부하게 마리네이드한 뒤 조리됩니다. 서빙될 때 카타르 사람들은 종종 레몬즙이나 장미수를 뿌려 향을 더하고 매운 살사 소스를 추가하여 풍미를 강화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요리는 지역의 요리 문화를 대표하는 진정한 상징이며 유목민의 전통과 정착한 농업 관행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적인 요리는 타리드입니다. 타리드는 아랍식 라자냐로 불리며 고기와 채소 당근, 양파, 감자 등을 토마토 소스와 걸프 지역의 향신료로 조리한 후 그 위에 얇은 빵을 놓고 국물을 흡수시킵니다. 이 빵은 고기와 채소가 섞이면서 부드러워져 푸짐하고 전통적인 맛을 냅니다. 발라리트는 아침 식사로 자주 즐겨지는 요리로 인도의 요리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요리는 바삭하게 튀긴 면을 샤프란, 설탕, 계란,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와 섞어 만듭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대조와 부드럽고 바삭한 질감이 특징으로 아침 식사나 가벼운 후식으로 자주 먹습니다. 팔라펠은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가리 콩이나 콩을 갈아서 고수, 마늘, 향신료와 섞어공 모양으로 만든 후 튀깁니다. 팔라펠은 피타빵이나 라파빵에 신선한 채소와 타히니 소스를 곁들여 제공됩니다. 이 채식 요리는 맛과 영양가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문화, 행사 중 하나는 알샤니아 경마장에서 열리는 낙타 경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고대 유목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각 낙타는 전문 운동선수처럼 훈련되며 방문객들이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로봇이 조종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 2등에 탑재된 작은 로봇은 원격으로 제어되어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요하면서도 매우 매혹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낙타가 로봇 조종사와 함께 사막 트랙을 달리는 모습은 카타르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최첨단 혁신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겨울이 오면 아스파이어 존과 수크와키프는 겨울 축제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 축제는 몇 주 동안 진행되며 야외 놀이공원, 인공 아이스링크, 어린이 놀이구역, 전통적인 노점들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운영됩니다. 이 축제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겹치지만 모든 장식은 이슬람 정신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랍 스타일의 장식으로 대체되며 서양 음악과 민속 음악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방문객들은 거리 공연, 조명쇼, 축제 음식을 즐기며 도하의 중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 적응력은 카타르가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국제적인 방문객들을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음식 애호가들에게는 카타르 국제음식축제가 놓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이 축제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방문객들은 다양한 나라의 고급 요리를 맛보고 라이브 요리 쇼와 주니어 셰프 경연 대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객실에서 식사를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타르의 최고의 관광 명소를 찾고 있다면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4가지 명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펄 카타르는 바다 위에 지어진 완전히 인공적인 섬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초부 유층을 위한 천국과도 같습니다. 금빛 아파트, 수백만 달러의 요트,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브랜드들이 있는 쇼핑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펄을 걷는 것은 마치 돈이 문제되지 않는 럭셔리가 표준인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카타르 문화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야외 극장, 모스크, 미술 전시관, 개인 해변 등이 있는 문화 복합 단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카타르 모스크로 그 푸른 모자이크 벽은 고대 페르시아 사원의 아름다움에 견줄 만합니다. 이 마을은 카타르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데 헌신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예술 및 오락시설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슬람 미술관은 예술과 역사 애호가들에게 필수 방문지입니다. 이 건물은 고대 이슬람 요새를 닮았지만 내부는 이슬람 문명의 1400년 역사에 관한 현대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고대 갑옷, 7세기에 손으로 쓴 꾸란, 아름다운 페르시아 양탄자, 그리고 이슬람 세계 전역의 정교한 장식 세라믹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현재 카타르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15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시민들부터 야외 에어컨 시스템, 팔콘 여권, 로봇 낙타 기술까지 카타르는 극단적인 부유함, 고대 전통, 첨단 기술이 융합된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사실들은 단순한 흥미로운 호기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을 가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일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는 어려움, 놀라운 복지 시스템의 관대함, 그리고 베두인 문화와 우주시대의 혁신을 함께 보존하는 카타르는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도전합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이 놀라운 문화적 발견들에 대해 여러분의 관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켜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